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올해 마지막 주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이제 폐장까지 4일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죠. 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 역시 주챔쇼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20-2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올 한 해가 다 갔어요. 이제 나흘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마지막 주 시장은 어떤 자세로 저희가 한번 대응을 해볼까요? 내년을 준비하는 자세로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연말 돼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해드리고 싶은 게 돈은 쉽게 버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 어렵게 버는 게 좋은 건가라고 했을 때 쉽게 벌든 어렵게 벌든 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 쉽게 버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러면 쉽게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장세를 이용해야 되나, 주식시장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하락장과 상승장 그리고 정체장이라고 하는 횡보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시장에 들어가면 정말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실력이 있든 없든 그거 다 필요 없이 누구나 돈 벌 수 있는 시장은 어떤 시장인가? 당연히 상승장이 되겠죠. 그럼 상승장에 우리가 매매를 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초부터 해서 올 초까지, 그러니까 딱 1년 정도죠. 작년 3월부터 해서 올해 1월 정도까지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요. 내가 주식한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방금 시작했다 하더라도, 방금 처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번 시장은 언젠가라고 하면은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승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누구에게나 수익을 줄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장입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도대체 무슨 장입니까? 상승? 아니면 하락? 아니면 정체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상승장이 어떻게 보면 조정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떨어지게 되면 하락장의 초입부가 될 것이고, 여기서 횡보하게 된다 하더라도 정체장의 초입부가 될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장에서 뭐 하고 계시는 건가요? 벌기 쉬운 장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애매모호한 시장에서 하고 있는 건지. 만에 하나 상승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상승인지 아닌지 그 누구도 뚜렷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장세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매매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상승장에만 주식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돈 벌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주식을 안 해요. 언제까지요? 주식이 상승장이 또 올 때까지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매매로 돈을 벌고 싶다는 건데, 그러면 실력이 있어야죠. 상승장에서는 정말 아무나 돈 벌지만 정체장과 하락장에서는 그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락장과 정체장에서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상승이다, 횡보다, 하락이다, 방향성이 아직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직도 수익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왜 내고 있나요? 하락장이라고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해드렸던 건 뭐죠? 상승장이 아니고선 투자를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언제 해야 될까요? 상승장 전에는 도대체 무슨 장이 있었을까요? 상승장이 갑자기 아래서 갑자기 끼어난 것처럼 갑자기 나 상승이 하고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는 반드시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락인 거죠. 그러니까 하락이 나와야 상승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하락장이 나오게 된다면 그 다음 상승장이 있을 거니까 현금 들고 기다리다가 상승장에 들어오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상승장인 걸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수로 따져봤을 때 상승장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다시 상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만들어졌던 요 추세들이 다시 또 위쪽으로 방향이 틀고 올라갈 때죠. 당연히 3,300포인트가 될 겁니다. 지난 고점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야지만 우리는 상승장이 도래가 되었구나. 그러면 진짜 아무나 돈 들고 들어와도 수익을 벌 수 있는 장이니까 내가 지금 들어가면 실력이 없더라도 돈을 벌 수 있겠지라고 달려들 수 있는 시장을 3,300포인트라는 거죠. 그럼 그 전까지는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돈을 벌지 못해요. 유튜브를 보고 계시든 TV를 보고 계시든 내가 좀 실력이 있어서 단타를 잘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수익을 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물린 계좌를 보면서 망연자실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내 종목 한 번만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실력이 없으면 절대로 접근해서 안 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위쪽으로 아직은 한참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상승장의 초입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3050포인트가 넘어가야지만 우리는 상승의 초입부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데 저렇게 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이야기 나오잖아요. 자원들 가격 다 올려버리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발등에 불똥 떨어져 버렸고 그리고 식량 지수라든지 우리가 원자재 가격 다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기업들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완성차를 팔아내거나 완성품을 팔아내는 대기업들은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지만 밑에 부품을 수입해서 만드는 그런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호재보다 악재가 좀 더 많을 것 같기 때문에 호재가 없다면 지금 당장 3,300까지 올라가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했던 악재가 지금 당장 이렇게 박살낼 만한 악재인가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눈앞에 아직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니 그래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테이퍼링, 금리 인상 그래 그거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지금은 괜찮지 않냐? 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요? 지수가 내려가진 않고 위쪽에서 붕붕 떠가지고 약간 왔다 갔다 거리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제가 말했던 이런 우려감들이라든지 지금 제가 말하는 우려 사항들을 국가에서 또는 정부 차원에서 또는 금융감독원이라든지 뭐 금융기관에서 그거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현실로 일어나게 될 거니까 하락의 징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걸 해결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보고 우리는 투자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올해 첫 해에 들어오자마자 여러분들께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올해는 제일 많을 거다라고 했는데 내년은 역시나 부채 위기가 제일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이 된다면 상승장이든 횡보장이든 좀 버텨줄 것이고 해결이 안 된다면 하락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면 하락장으로 간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괴로움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장으로 들어가는 초입부입니다. 하락이 와야 상승이 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쉽게 벌기 위해서는 무슨 장을 피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락장을 피하셔야죠. 그럼 지금 뭐 해야 되는데요? 현금화를 해놓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주가가 올라와서 본전을 찾거나 수익권이 됐거나 하면 현금화를 하시고 새로운 종목을 자꾸 사지 마시라. 지금 장세에서 여러분들 종목 발굴도 못할 것이며 그 발굴한 종목이 수익이 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한두 번 수익 날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수익이 안 날 테니 그냥 이런 장에서는 돈 빼고 기다려버리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자산을 불리기엔 좋다는 거죠. 근데 매매의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면 차라리 모의 투자 계좌를 여시거나 그냥 10만 원, 20만 원으로 아주 소액 투자를 해버리시면서 감을 잃지 않도록 그냥 장난삼아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선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내 인생을 걸어가지고 주식을 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식음료 파트라든지 화장품 파트 지금 당장은 안 좋아 보이지만 역시 하락장이 시작되면 걔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분석을 해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의 발굴 능력과 확신과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면 그 종목을 샀다 하더라도 수익이 안 날 겁니다. 왜요? 지금 당장 안 가니까는 미쳐버리겠고 떨어지니까 죽겠고 이런 생각 때문에 손절해야 되나 문현진 저거 틀린 거 아니야? 저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본인이 아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연말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내년을 좀 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돈을 지키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투자를 하셔야 되고 잘 지키면은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뻥튀기로 이렇게 조금 키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뭐죠? 지금 좀 잘 지켜놓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도 역시나 반등이 좀 나와주거나 예상치 못한 급등이 나온다면 저는 역시나 본전 정리 또는 수익권 정리하셔가지고 현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좋고 종목 발굴이 잘 되는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잘 안 된다고 하신다면 역시나 지금 조금 신중하게 내 자산을 지키는 쪽으로 관점을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말 확실히 실력 장세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 고르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잃지 않는 투자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수젠텍이요. 네, 수젠텍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22,300원이고요. 비중은요? 비중이 10%요.
알겠습니다. 22,300원에 10%. 지금 매수하신 이후로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멘토님. 실적도 뭐 올해는 좋았고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쪽이죠. 네, 진단키트 그렇죠. 쪽. 진단키트.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는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근데 확진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반드시 써야 되는 게 진단키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진단키트는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고 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주식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남북 경협주 중에서도 실적이 정말 좋고 탄탄한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으로 일시적인 급등이 나와버리면요, 그 기업의 가치랑 상관없이 폭락이 나와서 완전히 그냥 막 바닥을 기어댕깁니다. 그런 것처럼 수젠텍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2020년 초에 이게 그 코로나 관련주로 해가지고 1,300% 정도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가치가 좋아진 것도 맞고 앞으로 좋아질 것도 맞긴 한데 과하게 너무 많이 올라와 버리다 보니까 거품인 거죠. 거품이 쫙 내려앉아 버린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얘의 가치보다 더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자리를 우리는 보통은 저평가 자리라고 부르죠. 근데 이런 저평가 자리가 개인들이 보기에는요, 차트상으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역배열이고 뭐 이동평균선 다 깨졌고 뭐가 안 좋고 수급이 안 좋고 안 좋다는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런 거 잡으면 돈 못 번다, 이런 분위기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런 거 안 사요. 사지도 않고 사서 기다릴 생각도 없고 기다릴 정도의 배짱도 없고 그런 의혹만 많지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개인들이 팔아낼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진행이 되면은 당연히 누군가는 사서 모을 거고, 좋은 기업이니까 사서 모으면은 당연히 후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시청자님 뭐 하면 되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털린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다 매도해서 나갈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만 하면은 이 자리는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11,000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저렇게 저점을 잡거나 12,000원점에서 저점을 잡는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지금 비중을 다시 절반 정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20% 정도까지 늘려버리는 거예요. 2배 정도요. 네. 그렇게 해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가져가신다면은 저는 이거 시감상의 문제인 거지 수익 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가 뭐 돈이 없는 거지 시간은 많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시간을 좀 투자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이거는 추가 매수를 12,000원 정도에서 한두 달 정도 머물게 된다면 추가 매수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머물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올라가서 확진자가 만약 늘어난다면 아마 2만 원대까지 금방 올라갈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 타이밍 안 주면은 본전 정리하시고, 만약에 추가 매수 타이밍을 주면 수익권을 좀 노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카카오 카카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11만 5천 원에 10%. 11만 20%요. 5천 원에 20%. 네네. 네,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네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멘토님 방송은 못 보셨나 봐요. 카카오에 네. 대해서는 예,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여전히 같은 생각이실 거 아니에요. 네, 뭐 그죠? 지금 뭐 하루 이틀 지난 것도 아니고 네. 뭐 한 1년 지났으면 제가 생각이 바뀔 수는 있겠죠. 예. 뭐 가격이 달라졌을 거니까요. 근데 가격대도 거의 그 자리고 뭐 카카오가 하는 행태도 바뀐 게 없는데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전 국민 운동하고 싶어요. 카카오는 계좌에 삭제하자, 사지 말자. 그런 운동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저는 카카오는 투자 메리트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주가가 무조건 내일부터 해서 뭐 10%, 20%, 30% 그냥 뭐 365일 계속 떨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것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 우하향 계속 내려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약간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장기 투자를 했을 때 불리한 자리라면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저는 카카오가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을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시세 변동, 주가가 지금 당장 싼 것 같아라고 하면서 시청자님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1만 1,500원에서 11만 5천 원에서 지금 싼 것 같아, 나 이제 사야 되겠어 라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카카오는요, 전 국민이 아직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가가 16만 원, 17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11만 원이면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2만 원이었던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네, 2만 원이었던 시절에 있었는데 17만 원 올라갔다가 11만 원 빠졌다고 싸다 이러고 있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기업이 너무 많은 거품을 만들어냈고 그 거품에서 지금은 속 알맹이는 싹 다 빼버린 껍데기만 남은 기업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홀딩스라고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카오 홀딩스가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홀딩스의 그 움직임은요, 4, 5년 동안 그냥 하락세로 만들어져 버립니다.
4, 5년 동안 그냥 내리 빠져요. 지금 들고 계시면은 당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뭐 10%, 5% 이런 거 수익 보려고 들어가신 건 분명 아닐 거예요. 나는 좀 네.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싶어. 장기 투자해야 되겠어. 그런 관점으로 가져가셨는데 저는 그런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이거는 반토막이 아니라 반의 반토막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라는 기업을 장기 투자나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전저점이 11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 반등이 나오면은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까지는 일시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는데 그런 단기용으로 짧게 보고 수익을 내고 들어오신 거면은 차트를 보고 들어오신 거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장기 투자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적극 말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판단을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휴젤요. 휴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14만 1,500원에 20%요. 14만 1,500원에 20%. 수익권에 있네요, 지금. 예, 좀 수익권인데 네. 예전부터 관심 갖고 있다가 이번에 얼마 전에 조정을 많이 받아서 일단 예. 매수했는데요. 이거를 목표가를 못 정하게 써가지고 네. 네, 문현지 멘토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한번 매도가를 설정을 해보죠. 일단은 수익을 잘 보고 있으시니까 뭐 네. 어디쯤에서 파는 게 좋아 보이세요? 마음대로 팔면 돼요. 어. 네, 우리가 항상 매도를 어려워하거든요. 그 매도를 맞아요.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술을 좋아해요. 근데 술을 좋아하는데 필름이 안 끊기게 먹고 싶어요. 음. 근데 저는 약간 과음하는 게 어릴 때부터 약간 버릇인지 대학교 때 네. 술을 잘못 배워서 그런 건지 그냥 마시면은 막 부어라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시면 또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기분이 좋으니까 어때요? 계속 이 잔을 마셔요. 마시면 내가 필름이 끊길 것 같긴 한데 한 잔 더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한 잔 더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마셔보자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어때요? 다음날 필름 자고 끊기죠. 나니까 어딘지 모르겠는 네.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익이라고 하는 건 딱 술하고 똑같아요. 취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수익에, 즐거움에. 그 즐거움에 취하고 있는데 어디서 그만둘까의 문제거든요. 그거 본인이 정하는 거지 남이 정해주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수익은요, 냈을 때 그냥 그걸로 만족을 하고 매도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 자세가 있어야 어디서든지 내가 그만두고 나갈 수 있는 절제심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수익은 내가 깔끔하게 챙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고점에 팔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고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보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건 내일 돼야 알 수 있어요. 오늘이 최고점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내일 돼야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평생 최고점에 팔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우리는 매매를 할 때 그냥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수익이 났기 때문에 났음으로 매도할 수 있느냐 없는 거예요. 없느냐예요. 근데 시청자님은 지금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난 수익 났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3분의 1 정도는 아무 그냥 미련 없이 매도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중요한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3분의 1 정도 매도 의견 드릴 거예요. 왜? 시청자님이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유 없이. 수익이 났으니까.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수익 났으니까. 지금 내가 팔아야 수익은 챙겨지는 거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매도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거 이상의 이유는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분할 매도 일단 그렇죠. 하라고 하시는 건데. 그렇죠.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분할 매도를 지금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하는 이유는 차트도 아니고요. 기업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익 났으니까예요. 그게 기본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건 저도 그렇게 나머지는- 하니까. 뭐 문현진 자기는 뭐 멋지게 팔아내면서 내한테만 저렇게 팔아라고 더럽게 하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저도 실제로 그렇게 매도를 많이 해요. 수익 나면 그냥 팔아요. 이유가 없어요. 네네. 그럼 여기서 3분의 1 정도 매도하고 나면 이제 그때서야 차트를 좀 보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네. 그럼 휴젤이라고 하는 기업이 어디서 그냥 가격이 변동이 있었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면은 지금 현재 자리가 딱 그냥 가격 변동이 있었던 자리고요. 이거 넘어가게 되면 17만 원 선 정도가 이렇게 또 가격 변동이 있었던 자리고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뭐 19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지금 넘어야 할 산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까만 선 보이세요? 네네. 저렇게 넘어가야 될 선이 많은 거예요. 저기까지 가는가 안 가는가 보면서 그냥 마음껏 팔아내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청자님은 지금 휴젤이라는 기업의 가치를 보셨지만 어쨌든 가격을 잘 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매도는 내가 언제 하든지 간에 수익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네. 그럼 그 의무, 그 권리를 내가 챙길 수 있냐 없냐는 내가 행동으로 옮기냐 안 옮기냐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매도가 되냐 안 되냐는 정말 중요한 거고 매도하시고 나면 17만 원, 19만 원을 목표가로 정해놓고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목표가라고 해서 무조건 지켜야 됩니까? 아니요. 네, 아니면 그때서라도 빨리 바꿔도 돼요. 우리가 뭐 서울대가 목표였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서울대 안 가면 안 돼 이러면서 뭐 다른 걸 뭐 보지는 않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대안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17만 원까지 가면은 난 저기서 또 나머지를 팔아야 되겠다 했는데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팔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물려 있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그죠? 일단 3분의 1 정도씩 해서 네. 팔도록 해볼게요. 네, 이 휴젤 말고라도 다른 기업들을 그냥 수익 나면 판다라는 개념은 꼭 배우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코세스고요. 코세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14,750원에 20% 갖고 있습니다. 예, 14,750원에 20%. 알겠습니다. 지금 전고점 부근이네요. 이쪽 14,000원, 15,000원대는. 코세스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쪽이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어떻게 보는지를 떠나서 가격이 너무 비싸죠. 네, 거기다가 지금 쌍봉 딱 멋지게 그려놓고. 네. 그러면 뭐 좋은 이야기가 사실은 뭐 안 나오기가 힘들죠. 네, 거기다가 지금 쌍봉 딱 이쁘게 이렇게 쫙 멋있게 나오고 있는 그 제일 고점에 사셨거든요. 이거를 뭐 코세스가 후공정이고 실적이 좋고 반도체 관련 기업이니까 좋네 마네 이런 이야기는 필요가 없어요. 지금 너무나 잘못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 뭐 일이 있을 겁니다, 뭐 희망적인 일이 있을 겁니다 말씀드리기 정말 힘들어요. 쌍봉 만들어지면은 보통은 고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지금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는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하락으로 전환됐다라고 보긴 힘들고요. 11,000원짜리가 지지가 되어준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시나 차트상 반등이 나와서 13,000원 그리고 13,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갈 거라고 봐요. 대신에 지난 고점보다 이번 고점이 낮아진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이번 반등은 한 13,000원 정도까지밖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본전 찾기는 글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한 13,000원 선에서 그냥 네, 저는 이번 될까요? 네, 11,000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은 이번 반등이 한 2,500원 이상 올라와 줄 거라고 보는데 그때부터 손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감사합니다. 나가신 다음에 떨어지고 나면 다시 사면 되니까 나가는 걸 그렇게 아쉬워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삼천당요. 네, 삼천당 제약 매수가랑 비중은요? 5만 원에 20%. 5만 원에 20%.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42,000원.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제약주니까. 예, 실적이 나왔는데 안 나오기 시작하는 제약주죠. 2021년부터 적자니까요. 네, 올해는 조금. 네, 그렇기 때문에 흑자가 나는 기업들을 좀 잡아 놓으신다면 사실 제약바이오 내년 초쯤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가지고 많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저는 실적이 있는 거 위주로 해서 좀 상승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달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신에 지수랑은 별개로 움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삼청단 제약은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올라가 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주가가 그 올라가기 전까지는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흑자에서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그죠? 네. 회사가 우리 기업을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돈 버냐 못 버냐예요. 뭐 테마도 중요하고 뭐 메타버스도 중요하고 NTF도 중요하고 막 다 좋은데 실적 그러니까 돈을 못 벌면 당연히 주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잘못했으면 매 맞아야 되고 그죠? 범죄를 저지르면은 우리가 뭐 어떻게 뭐 판결을 받아서 뭐 형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한 이치대로 실적이 안 나오고 적자가 나오면 주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놓으신 거예요. 뻔할 뻔짜인 거를. 근데 지금 사실 때 몰랐던 내용은 분명 아닐 겁니다. 사실 때부터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인 것은 재무제표. 그냥 잠깐만 봤으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냥 안 보신 거예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본인의 착각과 과오 때문에 이렇게 그냥 내가 손실이 나고 있다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당장은 뭐 4만 원짜리가 지지가 되어준다면 차트상으로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4만 원까지 빠지고 올라오고 4만 원까지 빠지고 올라오고 걸 반복하고 있죠. 그죠?
네. 이번에도 그래 준다면 4만 5천 원 이상까지는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네. 이번에 4만 원짜리가 지지가 안 되고 내려가게 된다면 레벨 다운이라고 하죠. 얘는 한 단계 더 낮은 계단식으로 여기서 계단 머물고 있다가 또 떨어진 다음에 또 계단을 낮춰가지고 내려가는 아마 3만 원대까지 밀릴 겁니다. 저기서도 시간을 좀 기다리게 될 텐데 저기서도 또 버텨주면은 다행히 한번 반등 나올 수 있지만 못 버티면 또 어떻게 돼요? 2만 원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계단식으로 계속 떨어질 자리예요. 예. 그래서 4만 원짜리가 지금 지지가 되어준다면 기술적 반등 나올 때 4만 5천 원부터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우리 정신 건강이 더 좋아요. 이런 기업은. 그리고 지금 이거는 밑으로 이렇게 4만 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한 3만 원까지 밀려 내려갈 텐데 아마 3만 원까지 내려가면은 저는 반등 포인트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럼 그때는 조금 약간 모험이긴 한데 약간 도박성이 짙은 자리긴 한데 3만 원짜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볼까 말까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예. 그래서 지금 그냥 보유하셔가지고 반등 시 4만 5천 원부터 매도, 밑으로 떨어지면 3만 원짜리에서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 보면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신다면 그때 약간 승부를 좀 봐도 될지 안 될지 결정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 매수 가격까지 올라오겠습니까? 뭐라고요? 매수 가격까지는 올라옵니까? 지금 제가 매수 가격까지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해드린 적 없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유튜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베네치아님께서 덕산테코피아 29,150원에 10%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29,150원이면 지금 가격대랑 거의 비슷한 구간이네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은?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는요, 단타적인 자리죠. 이런 자리들은 우리가 뭐 들고 갈까 말까를 고민할 자리가 아니라 올라가면 들고 가는 거고 아니면 내려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단타적인 자리들을 좀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주가가 우리가 장기 투자라고 하는 자리들은요, 보통은 이런 자리, 제가 지금 빗금 치고 있는 요런 자리들에서 사서 모아서 그냥 뭐 기다려가면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적금식이든 적립식이든 그냥 분할 매수도 그냥 모아가는 걸 우리가 장기 투자의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싼 걸 사서 시간이 지나서 비싸지는 걸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장기 투자가 되는 거고요. 거래가 실리면서 주가가 변동이 시작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몸의 균형도 잘 맞추고 몸에 실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커스 묘기예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외줄 딱 그냥 걸어놓고 평지를 걷는 게 아니라 외줄 사이를 걸을까 말까 하거든요. 실력이 있다면 당연히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외줄에서 내가 지금 버틸 수 있을까요? 그건 본인의 실력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올라가면 여기서 지금 올라왔다가 버티고 있죠. 최근 올라와서 버티고 있는데 28,000원 자리를 저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 단기 분석인 거예요. 그러면 28,000원 무너지면 손절하면 되는 거고요. 슈팅이 나오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절제, 내가 그냥 만족하는 부분에서 매도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3만 원 이상이면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고, 이건 단기적인 대응을 잘 짜시고 물려 있으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바로 손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얼주가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서진시스템 44,600원에 10% 추가 매수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데 어떨지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전략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추가 매수, 네. 그 장기 투자라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어느 쪽에서 산다고 했죠? 상승이었나요? 하락이었나요? 아주 밑에. 아주 밑에서. 예. 하락을 하고 있는 도중에 어디까지 떨어질지, 내가 산 자리가 바닥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뭐 떨어지든 말든 내가 모아가겠다고 생각이 드는 기업이 좋으니까 네. 사서 모아가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돈 벌 수 있겠지라고 싶은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가 들어가야 돈 벌기가 매우 쉽잖아요. 네. 그럼 서진 시스템 지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니까 지금 까만 선에 매수를 하셨어요. 까만 선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어딘가 봤더니 내려갔다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횡보하다가 이런 자리인데, 여기서 올라가주면야 매수를 잘한 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지금 굉장히 위쪽입니다. 잘못하면 장기 투자했을 때 장기 고점에서 물려버리는 자리인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좋은 기업이고 실적도 이렇게 좋은 건데 더 가지 않을까요? 예, 과거에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2016년, 15년, 14년, 13년, 16년, 뭐 18년 다 보세요. 실적 좋아서 올라온 기업들이 다 반토막 나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고점에서 투자하는 게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불리한 자리에 들어가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고 뭐 장기 투자라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빨리빨리 매도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역시나 4만 원 들고 계시는데 그냥 반등 튀어 오를 때 4만 4천 원 빨리 정리하는 게 맞는 거고 밑으로 밀리게 되면은 아주 오랫동안 물려 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2만 5천 원까지 그냥 쭉 내려갔을 때 저기서는 매수해도 된다. 저기는 신규도 되고 추가 매수 될 것 같아요. 저는 2만 5천 원 되면 사겠습니다. 시청자님은 그때까지 물려 계시든 떨어질 때 4만 원짜리에서 손절하시든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2만 5천 원 살 테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다음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영희 님께서 코스모화학 18,000원에 3%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일단 비중이 굉장히 적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추가 매수라도 해볼까요? 아니면 기다릴까요? 사실은 이런 3% 정도의 비중은요. 상담의 의미가 없어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것뿐인 것이 3%를 들고 있는 분들은 사실 3%의 반토막 나봤자 1.5%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내 원금 대비해서 1.5% 정도의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 에너지 뺏기고 있는 게 훨씬 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무거운 종목들을 우리가 상담을 받는 게 좋은 건데 이런 기업들은 사실 상담 받아봤자예요. 뭐 수익 나도 수익도 아니고 손실 나도 큰 손실도 아니고 그냥 내가 에너지 뺏기고 있는 게 더 아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들고 계시는 3%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손절하기를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지금 14,000원짜리가 이렇게 지지를 받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적 반등 자리예요. 여기서 반등하면 줄 겁니다. 그래서 16,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V자 반등으로 나가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횡보를 한다든지 자리를 잡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5,000원 정도나 16,000원쯤 되면은 그냥 비중을 줄여버리시거나 바로 매도하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야 떨어질 때 다시 사든 추가 매수를 하든 그런 전략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저는 16,000원 정도까지 반등 나오면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민동원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한미약품 32만 5천 원에 5%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멘토님의 고견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요거 추가 매수 해볼까요? 오늘 전에 하시는 게 좋았죠. 이거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차트만 딱 보더라도 위쪽인가 아래쪽인가 보면은 이제 여기 위쪽에서 붕 떠가지고 버티고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2015년부터 버텼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공중에 떴다는 느낌보다는 이제는 여기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뭐 공중에 떠 있긴 해요. 과거에 비해서. 저 과거에 비해서는 뭐 저쪽에 뭐 5만 원 시절 저럴 때 비해서는 공중에 떠 있는 건 맞는데 여기서 한 5, 6년 정도 이렇게 버텼다라는 것은 5, 6년 정도가 저기 위에서 매매가 됐다라는 거죠. 매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요.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굳이 지금 당장 오늘 약간 올라오고 있는 5.6% 올라왔을 때 저는 이거 추가 매수 하려고 억울해요. 저는. 왜냐? 어제 샀으면 5%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오늘 살려고 하니까 지금 내가 5% 비싸게 사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도 내려갔을 때 26만 원까지 혹여나 다시 내려가도 후회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 전 추가 매수 적극 찬성해 드릴게요. 왜? 본인이 후회가 없는데 그 누가 뭐라 해요. 근데 만약 26만 원까지 만약에 내려간다면 나 그 억울해서 잠도 못 자요 라고 한다면 저 같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저는 올라오면은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안 산다 라는 생각으로 안 하면 되고요. 내려가게 되면은 아이고야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다니 하고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할 것 같아요. 억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안 할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26만 원, 7만 원 정도까지 내려가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추가 매수의 기회가 생긴 거니까 저는 그때 추가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들고 가도 수익권 본인 본전 이상은 올라갈 기업이고 그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서 38만 원까지 끌고 가시고 만약 떨어진다면은 26만 원대, 27만 원대 가깝게 추가 매수를 그때 진행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미맘님께서 동아 ST 83,500원에 25%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동아 ST는 일단 계속 좀 떨어지고 있네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동아 ST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 전에 뭐 아까 이제 앵커님하고 방송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개미들이 팔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팔고 싶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 그거를 햇님과 나그네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햇님과 나그네라는 이소부 아시죠? 알죠. 예, 그 나그네 옷 벗기기. 예, 누가 옷을 먼저 벗기나 해갖고 바람하고 그 구름이죠. 구름하고 햇님하고 싸웠는데 바람을 아무리 불어도 안 벗던 옷을 덥게 만드니까 스스로 벗죠. 그러니까 시간 끌면 알아서 팔아요. 근데 시간 끌면서 횡보를 하거나 우상향하면 잘 안 팔아요. 어떻게 하면 팔까요? 떨어지면. 질질질 밑으로 빠지면요. 사람들이 알아서 팔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고 싶으면요. 안 건들면 돼요. 안 사주면 돼요.
그럼 세력들이 안 사주니까 서로 팔려고 싸게 팔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아파트랑도 같은 거거든요. 빨리 돈 필요해서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도 안 사주니까 거래가 없으니까 빨리 조금씩 깎아내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아ST도 좋은 기업인데 지금 그런 관점에서 저는 밑으로 빠졌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83,000원대 비중 25% 사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과감하게 하냐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약간 바닥을 잡으려고 합니다. 7만 원짜리죠. 7만 원짜리가 해서 바닥을 잡을 것 같은데요. 동아ST는 아마 여기저기서 추천 안 줄 겁니다. 저는 추천할게요. 이 자리에서부터 모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7만 원짜리에서 한 달 정도 버텨준다면은 아마 한 달 정도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정도쯤에는요 비중 50%까지 늘리셔도 좋다는 전략을 드려보고 늘리시면은 9만 원 이상까지 가져가시면 이거는 충분히 수익 낼 종목이니까 가져가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한국전력 23,000원에 10% 갖고 있어요. 네, 한국전력은 23,000원에 10%. 알겠습니다. 한국전력은 뭐 올 한해 내내 이제 애를 먹고 있는 기업이죠. 저는 올 한해 내내 애를 먹고 있다는 느낌보다 올 한해 내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고 들고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올 한해 내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주가가 안 올라갔고 그렇죠. 비싸지지도 않았고 예. 할인 행사 중이잖아요. 근데 전기료도 안 올라가고 이러니까. 전기료가 안 올라가죠. 네. 안 올릴까요 계속? 그쵸, 올리겠죠. 언젠가. 올려요. 근데 왜 안 올렸을까요? 지금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물가 때문이라 예. 생각하세요? 아니요? 정말로요? 예. 내년에 3월에 뭐 있죠? 그러니까 대선. 네. 그러니까요. 지금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큰일 나죠. 네, 표심 떨어지니까 못 그러니까요. 올린다니까요. 근데 네. 내년 정부가 바뀌고 만약에 바뀌든 안 바뀌든 어쨌든 대통령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때에 대해서 한국전력은요. 지금처럼 놔두면 이거 적자가 나는 거 어디서 메꾸는 것 같으세요? 세금? 예. 결국 세금으로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내나 저래 내나 결국 내야 될 돈들이에요. 그러면 결국 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고 뭐 역시나 전기차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오는 건 전기예요. 그럼 전기라고 하는 것과 에너지, 전력난이라고 하는 부분들, 전력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없으면 안 되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도 물론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라는 악몽에 시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기는요. 앞으로도 계속 필수적인데 한국전력의 특징이 역시나 이게 공기업인데다가 국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기업 운영에 지금은 어떻게 되냐의 문제인데요. 이건 지금 배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전기료가 적자가 나고 있는데 전기료 안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배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내년에는 다 터져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말은 한국전력 결국 전기료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적자 전환 다시 흑자 전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들고 있으면 되는 기업이고 지금 당장 수익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정말 잘못 산 기업이에요. 지금 당장 수익 안 날 겁니다. 정권 바뀔 때까지는요. 이해가 되세요? 네, 적어도 내년 알겠습니다. 대선이 일어나야 되고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것들이 자리를 잡고 전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말쯤을 보고 지금부터 모아가고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기업인 거죠. 그리고 내년 말부터는 내년 말 보고 수익 보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년 말부터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갈수록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투자하신다면 사실은 5년 동안 볼 수 있는 가장 최저점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사놓고 멀리 보고 투자하셔야 되는 기업에 시청자님의 작은 계획이랑 맞춰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죠.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지금 사놓으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시청자님 작은 계획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전력 수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도 좀 오래 끌고 제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돼가지고 맞아요. 천천히 가는 거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리고 샀어도 어때요? 빨리 팔고 나가버릴 종목.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 지켜보다가 수익 안 나니까 팔아야지 하고 여기서 오래 버티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래 버티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추가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지는 않도록 하고요. 이게 2만 원 이하로나 19,000원 이하로 빠진다면 그때 추가 매수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추가 매수를 노려보는 걸로 하고 지금은 그냥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보유가 그냥 보유가 아니라 앞으로 한 5년, 6년, 7년, 8년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멘토님 고맙습니다. 저 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나인테크고요. 네, 매수가 네, 비중은요? 5천 원에 8%입니다. 5,000원에 8%.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나인테크는 요즘 그래도 쭉 단기간에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는 하네요, 멘토님.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장 올라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이것도 2차전지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그렇죠. 뭐 움직이고 있긴 한데 사실 오랫동안 하락했던 기업이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폭발적인 호재가 좀 있어야 돼요. 근데 나인테크에 지금 그런 뭐 폭발적인 호재가 있을 거란 생각은 잘 들지 않고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보더라도 뭐 2차전지 매출 비중이라든가 신사업 확대를 할 것이다, 뭐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약간 뉘앙스. 그런 것들로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런 거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설거지 단계라고 불러요. 주가가 한번 튀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밑으로 떨어지는 종목이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되면 기대감으로 팔지 못하게 되고 다시 갈 거라는 기대감에 개인 투자자들이 막 사거든요. 그러면 남은 물량들을 팔아 넘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5,000원까지 갈 자리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5,000원까지 갈 것처럼 보여지면서 개미들을 유혹하는 자리이며 들고 있는 분들은 매도하지 못하게 만든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가 되세요? 예,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4,00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4,000원, 4,200원 정도가 이제 고비가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윗골이 달고 떨어졌는데 4,200원 선을 넘어가지 못하면 이 종목은 다시 2,500원까지 밀리거나 그 이하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비중을 줄여야 되는 관점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역시 단기적으로 저점을 잘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3,600원이 최근 만들어졌던 저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밀리면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종가상으로 지난 고점입니다. 3,800원짜리거든요. 바로 직전 고점인데 이 자리가 넘어서게 되면 아마 다음 주라든지 내년 1월 초 정도까지는 계속 상승해서 4,000, 한 2,300원까지 가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비중을 줄이는 걸로 보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일단 1차 목표는 비중 줄이는 거. 그럼 언제 줄일까는 역시나 보면서 3,600원 저점 잡아놓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비중을 줄이고 내려가면 3,600원을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4,200원, 300원 여기까지가 고점이라는 말씀이죠. 네, 거기까지가 고점인 것 같고요. 거기서 만약에 돌발 슈팅이 나온다면은 아이고야 좋구나 하고 팔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는 그때는 그때대로 그냥 올라오는 거에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죠? 올라오면 걱정할 게 없어요. 매도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3,600원짜리를 저점으로 잡자는 전략을 최우선으로 먼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삼성양해를 17,500원에요. 비중은요? 20%. 네, 17,000원에 20%. 7,500원. 아, 17,500원에 20%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매수를 최근에 그럼 하신 건가요? 최근에 했는데 이게 어떨까 좀 뭐가 지금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요. 일단 뭐 좀 단기간에 최근에 좀 오른 상황이어서 그렇게 좋게 보시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냥 지금 당장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요거는 뭐 딱히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 방송을 많이 보셨다면 당연히 아실 거고요. 못 보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수익 낸다라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 어려운 일인 거거든요. 근데 주가가 올라오고 나면 거기서부터 변동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운전도 한 10km, 20km로 운전하게 되면은 초보들도 이렇게 덜덜 떨면서도 하거든요. 근데 200km, 300km 가기 시작하면요. 웬만한 사람들 운전 다 못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로 레이서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가가 단기간에 폭등했다는 것은 시속 한 2, 300km 나오고 있는 차를 지금 운전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운전대를 시청자님이 직접 자기 스스로 잡으신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옆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신 있으세요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성신양회를 지금 좋고 나쁘고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가 아니라 시청자님 매일매일 주식 차트를 보고 계시고 호가를 분석하시고 차트를 뭐 분석도 잘하시고 기술적인 실력이 있으시고 뭐 전업 투자자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으십니까? 혹시 스스로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아유, 그러면 매도하세요, 그냥. 아유 나오는 그 순간 매도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시면은 자산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자산을 다 깎아 먹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수익이 나도 독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금 당장에 한 200원 정도 손절인데 저는 지금 다 전량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이런 기업 하지 마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상담 열심히 도와준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장의 특징적인 플레이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로봇입니다. 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가 최근에 조직 개편에서 로봇 사업팀을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이목이 집중됐었는데요. 이제는 LG전자, 아마존, 현대차 등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 개발에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관련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또 바로 상한가로 튀어 올랐습니다.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에 탑재되는 라이더 센서를 자체 개발해서 특허를 출원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 삼성전자와 이렇게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다는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현재는 35,900원의 거래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보티즈, 로보로봇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과 로봇과 관련한 국책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26% 강하게 올라주면서 2,81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고요. 그 다음 테마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증상이 당초 우려보다 경미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 강력한 전파력을 감안해 볼 때 결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화이자 관련주들의 시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서울제약이 16%의 시세를 내고 있고요. 이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에 항생제 중간체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17% 오르면서 11,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T바이오센서 자사의 진단 키트가 미국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4% 오르면서 56,300원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들의 정책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재명 관련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고속도로와 철도를 지하화할 계획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지하도로 관련주들이 장중에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오늘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하터널에 있어서 기술력을 갖춘 회사이고 이 관련 시공 경험이 상당히 많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1% 오르면서 11,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이재명 후보가 임산부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공공산후조리원의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꿈틀거리는 모습인데요. 예림당이 5% 오르고 있고요. 제로투세븐이 4%의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간단하게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연말인 만큼 이제 거래도 한산하고 시장도 상당히 잠잠합니다. 또 대주주 양도세 부담 속에서 개인들의 차익 실현이 양시장에서 5거래일째 나오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선물 시장에서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의 희비가 조금 엇갈리는데 코스피는 그래도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0.2%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5거래일째 상승 지켜내면서 1,01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